안녕하세요. 저는 광산구 복지지원과 박창민 주무관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무관이 직접 만드는 복지TV로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직접 변경되는 제도를 확인하여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에 변경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소득 인정액 순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라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공제액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공제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현재 광주광역시 기본재산 공제액은 7,700만원입니다. 본인 재산이 1억 원이라면 7,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액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가장 낮은 재산 환산액인 1.0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각자 사업에 대해서 준비한 주무관들이 조사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사항을 안내할 주만복TV 조계창 주무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조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5.47%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6%에서 47%로 상향되어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완화됐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존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에서 모든 급여가 7,7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기존 생계, 주거, 교육급여 1억 2천만원, 의료급여 1억 원에서 모든 급여가 1억 4,6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 구효본 주무관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 복지 제도에 대해 안내할 주만복TV의 구효본 주무관입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의미와 선정 기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3인 가족 기준으로 266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종류입니다. 첫째, 공통적으로 아동 양육비, 둘째, 추가 아동 양육비, 셋째, 학용품비, 마지막으로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선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지원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은 기준 중위소득 58%이고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60%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면 2022년의 2인 가족 기준액은 189만 849원이었으나 2023년의 2인 가족 기준액은 207만 3,693원으로 대략 18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소득공제가 30% 적용된 금액을 감안한다면 많은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 8만 3천원에서 2023년에는 연 9만 3천원으로 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상 한부모 가족 복지 제도를 설명한 구효본 주무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복TV 최재병 주무관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가구를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확인은 실제 직접적 혜택은 없으나 차상위 계층 가구임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차상위 자활은 자활 사업체를 연계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받아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은 통칭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아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차상위 계층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따른 기준이 상향되었고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장애인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경주지역 6,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기존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설명한 최재명 주무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복TV의 박은비 주무관입니다. 완화되는 복지제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에서 변동된 3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금액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부부가구 기준으로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둘째, 선정 기준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288만원에서 323만 2천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가구원 1인당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공제액이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경우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선정기준액의 경우 현재 수급률이 70.5%임을 감안해 작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박은비 주무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관해 설명을 드릴 주찬우 주무관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등의 고급형 재산 가액을 더해 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A씨 가구의 소득사항이 다음과 같을 경우 A씨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다음 근로소득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 사업소득을 더하고 임대소득 공제율을 뺀 나머지 임대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잠시 멈추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에 맞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다음 부채의 소득환산액을 뺀 값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주택과 토지 같은 일반 재산의 공시지가의 총액에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빼고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로 나눕니다. 금융재산도 같은 방법이지만 기본 재산액이 2천만원인 점이 다릅니다. 부채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A씨 가구의 계산이 다음과 같다고 예를 들면 계산식은 이와 같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잠시 멈추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면 소득평가액 131만 6,200원, 재산 환산액 34만 8,290원으로 소득인정액은 166만 4,49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적합. 이상 주무관이 직접 만들고 안내하는 주만복TV 복지지원과 주무관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제도들을 빠르게 안내하여 몰라서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